자, 여러분들 오늘은 18주 차네요, 벌써. 그다음 좋은 소식. 다음 주에 수업하자 그래도 안 올 거죠? 다음 주에 수업하자 그래도 안 올 거지? 화요일 날이 추석이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래서 학원이 월, 화, 수를 쉬어요. 대부분 재량 수업할 거야, 아마. 근데 문제점이 하나 있죠. 저는 월요일 날 수업이 있어요. 왜냐면 저는 고3 수업이 많다 보니까 고3들은 제가 그래서 설날은 쉬어도 설날은 맘 놓고 쉬거든요. 근데 추석 때는 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시험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아니, 수능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궁금하죠? 그럼 지나가는 고3들한테 물어보세요. 저 수능 얼마 남았어요? 라고. 그러면은 대답이 날라오기 전에 주먹이 먼저 날라올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수능 때문에 어차피 저는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휴강하죠, 다음 주에는. 그죠? 다음 주에 휴강하고. 어? 안 쉬어요. 왔어. 이거 하나 가져가고. 언제? 안 쉬지, 당연히. 왜 쉬어? 무슨 상관이야? 너 정민학원이 추석 때 3일 쉬면은 되게 많이 쉰 거야, 역사적으로. 평상시에는 보통 추석 당일날 하루 쉬었어. 어. 여기 원장님도 이제는 힘드신가 봐. 좀 쉬시네, 보니까. 전에 안 쉬시더니. 뭐, 임마? 너 녹화됐어? 내가 나중에 얘기할 거야, 내가. 어. 들려. 여기 마이크 있어. 그거 되게 잘 들려. 내가 네 목소리만 증폭해가지고 딱 올려놓을게, 여기다. 음.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는요, 조금 긴장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지금 3학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 이게 중학교 3학년. 우리는 물리 파트만 먼저 쭉쭉쭉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요거 끝나면 이제 화학 파트 나갈 건데, 넘겨보시면은, 이번에는 그걸 제가 못 넣었죠. 페이지를 저희 걸 넣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었어. 어저께 이걸 만들었어야 되는데, 너무 바빴어, 어저께. 그래서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와서 원래는 일찌감치 와서 만드는데, 오늘은 뭔 날인지 이렇게 차가 좀 막히대. 그래서 평상시보다 좀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걸 페이지를 못 넣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그냥 이해해 주시고요. 이게 3학년 1학기 건데요. 운동.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물리예요. 여러분들이 물리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해서 이제 나중에 물리라는 걸 배우게 되면 물리학이죠. 지금은 물리학이라는 걸 배우게 되면은 역학이라는 걸 제일 먼저 배우게 돼요. 역학. 물리에서 제일 고교 과정에서 제일 어렵고 제일 까다로워하는 게 이 역학 파트예요. 역학 파트고요. 역학 파트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배우는 게 역학 파트의 시작이에요.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조금 천천히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좀 해볼게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는 한 주 더 반복할 수도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자, 처음에 운동이라는 얘기가 나와. 운동이 뭘까? 엑서사이즈. 그건 영어 시간이고요. 자, 그 다음에요. 운동. 자,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요. 뭔가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운동하러 갑시다. 많이 듣죠? 아버님들. 나 이제 운동할 거야. 새해 다짐. 나 이제부터 운동한다. 그거 이제 모두 하죠. 이제 막 조깅화도 사시고, 심지어 뭐 자전거 사시는 분도 있고, 삽니다. 그래갖고 아침에 이제 운동해야지. 그러고 이제 깨우면 조금만 더 그러다가 이제 그냥 마지 못해서 출근하시죠. 그쵸? 그래 놓고는 운동하려고 산 그 운동기구들은 방에 한쪽에 옷걸이로 사용이 된다거나, 내지는 마지못해서 엄마가 난리치면은 그때 이렇게 약간 타는 척 하면서 쓰는 척 하다가 다시 또 원래 원상태로 돌아가고 저도 그래요 집에서. 자, 이런 거 운동이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있는 거 운동이라 그래요. 뭔가 움직이는 걸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자, 그러면은 조금 더 발전시켜서 움직인다. 자, 움직인다는 표현은요 두 가지가 수반이 돼야 돼요. 움직인다는 표현을 쓰려면요 내가 움직였다는 소리. 자, 제가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뭐가 안 변하죠? 위치가 변하지 않죠. 제가 움직였다는 소리는 위치가 변했네요. 그죠? 뭐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위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위치가 변하는구나. 자, 그런데 위치가 변하는데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은 뭐가 흘러가죠? 똑각. 그렇지. 시간이 흘러가죠. 자, 우리는 움직인다, 운동한다, 즉 움직인다는 표현을 쓰려면은 위치가 변화를 일으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치가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시간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치?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시간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현상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이제 올라가고 중학교 1학년이 지나서 2학년이 지나서 가면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선생님이 뭔가 질문을 하면 짜 그러고 뭔가 대답을 해요. 가끔 보면 1학년, 2학년 교실에서 가끔 보면은요. 선생님들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1, 2학년 때 생각해 보세요. 와, 뭐라고 질문하면은 뭐 대답이 5만 가지 대답이 다 나와요. 진짜 말도 안 되는 대답들도 많이 올라오죠. 와, 선생님들 진짜 그걸 꾹 찾고 그래 그거 말고 다른 대답 이러면서 얘기하실 거잖아. 이악 물고 그치? 어, 나 같으면 못할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근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제 어떻게 되냐고요? 질문 그러면은 이렇게 뭔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안 해요. 입 꾹 다물죠 이제. 왜? 이상한 거 대답하면 이제 친구들한테 약간 이상한 소리 들을까 봐. 쟤 이상한 애야 이런 소리 들을까 봐 그게 싫어갖고 대답을 안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학년쯤 되면은 운동이 뭘까요? 그럼 초등학교 때까지는 뭐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이렇게 대답하다가 지금쯤 운동이 뭘까요? 그럼 책을 뒤적뒤적거려요. 그러다가 시간에 따라 물체가 위치가 변하는 현상이요. 이렇게 뭔가 있어 보이는 대답을 하죠. 근데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처음에는 말 그대로 그냥 부딪히는 거야. 운동? 아, 움직인다. 움직이는 건 뭐냐? 위치가 변한다. 뭐가 흘러가는 동안에?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에 두 가지가 동시에 수반되겠구나. 그걸 조금 있어 보이겠으면은 시간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 뿐이죠. 그럼 별거 없어요. 공부라는 건. 자, 그 다음에 운동하는 물체의 빠르기. 선생님, 빠르기란 표현이 나와요. 나 이게 여러분 하나 물어보세요. 쌍비읍이요. 이렇게 하고 비읍 이렇게 쓰는 건가? 원래 어떻게 쓰죠? 비읍 그린 다음에 근데 거기다가 또 찍으면 원래 비읍 두 개 그리는 거잖아, 쌍비읍은.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이잖아, 원래. 초등학교 때 왜 우리 그 교본 쓸 때 배울 때는. 근데 제가 초등학교 글씨 되게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잘 써진 거야, 이 글씨가. 저도 제 글씨를 못 알아봤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뭘 또 웃고 그래. 니들도 그러잖아, 지금. 솔직히 얘기해봐. 자, 네 글씨 알아봐. 바지 글씨 볼 때마다. 알아봐요? 알아봐? 못 알아보지. 여학생들은 이게 좀 덜한데 남자애들은 이게 도대체 손으로 썼을까 발로 썼을까 싶을 정도로 못 알아보겠어요. 그죠? 근데 또 그런 거 있다. 여자애들은 또 그게 남녀 편견은 아닌데 글씨가 좀 이쁘지 않으면 이렇게 지우고 다시 쓰거든요. 근데 남자애들은 이쁘고 자시고 필요 없어. 왜? 지금 이 순간 이걸 빨리 모면해야 돼. 그래서 빨리 테레비 켜고 뭐 봐야 되거나 내 집 나가야 돼. 게임해야 돼. 그래서 시간이 없죠. 그지?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펜글씨 배울 때 그래고 어떻게 배우냐. 그래고 저는 언젠가부턴가 이렇게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빠자를 잘 못 써요. 쌍비읍을. 그래서 이해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빠르다, 빠르기. 자, 빠르다 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거기 보시면 빠르기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들 빠르다, 느리다, 빠르다를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면 우리 이런 표현을 쓰지 않나요? 많이 들어봤던 표현인데요. 속력 혹은 속도라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해요. 자, 속력이라는 단어와 속도라는 단어 자기 처음 들어봤다? 그런 거 없죠? 여러분들 게임할 때도 그러잖아요. 야, 뭐 카트라이터가 딴딴딴 그 카트라이터 같은 거면 막 우웅 가면 부스터 켜 빨라져 그러면서 막 하죠. 속도가 높아져 막 이러면서 속도가 커져 막 이러면서 막 쓰잖아요. 그래요. 그때 쓰는 단어가 속력, 속도예요. 자, 속력이라는 단어하고 속도라는 단어는요. 거의 같은 표현으로 쓰이지만 사실은 아주 차이가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중등 과정에서는 아직은 다루지 않을게요. 그냥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세요. 고등 과정 올라가면 속력하고 속도를 구분합니다. 그때는. 자, 그러면은 빠르다.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빨라요? 보통이에요? 어떻게 뛰면 빨라요? 빨라요? 뛰면 빨라요? 느려요? 저는 어렸을 때 뛰는 거 제일 싫어했죠. 이해가 안 가. 왜 굳이 달려야 돼? 그리고 제일 이해 안 가는 거, 개주하는 거. 아니, 왜 남 뛰는 거 쳐다보고 있어야 돼, 힘들게? 그치? 나보고 뛰라 그러면 또 안 뛰지. 왜? 아니, 뭐 굳이 그걸 뛰어. 그치? 그 가면 가는 거지. 뭘 저렇게 뛰고 그래, 열심히 또 열났다고. 또 그걸 또 뛰어요. 또, 아우, 뛰는 거 딱질색이에요. 응. 어? 몰라. 뛰는 거 딱질색이야. 차라리 아침에 일찍 가면 일찍 갔지. 지각해서 뛰라 그러면, 안 해. 그냥 차라리 일찍 갈래, 그럴 바엔. 뛰는 거 딱질색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걷는 포즈가 이랬어요. 뒷짐지고. 이러고 걸어가요. 아침부터.
그럼 이렇게 걸어다니면 군대에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거든. 그랬더니 중대장이 보더니 한마디 하더라. 야, 누가 보면 네가 중대장인 줄 알겠다. 야. 군대에서도 이러고 걸어갔거든. 자, 그 다음에요. 거기 보시면 빠르기란 표현을 써볼게요. 자, 누가 빠른 걸까요? 자, 여러분들 50m 달리기 하나요, 요즘에는? 50m 달리기. 자, 50m 달리기를 하는데 50m 달리기 뭐 그냥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 보통 몇 초 뛰죠? 50m 달리기 하면? 9.2초? 그럼 간편하게 10초로 갑시다. 10초. 자, 이 친구는 50m 달리기 10초 만에 뛰어요. 이 친구는 50m 달리기를 20초 만에 뛰어요. 자, 그러면 누가 빠른 거예요? 어? 그래요? 저거 100m를 내가 그쵸? 20초 안에 들어오는 거 내가 어렸을 때 100m는 그래도 최소한 14초인가 15초에 뛰었는데 넌 나보다 어지간한 것 같다. 자, 그러면은요. 자, 그럼 50m 달리기를 뛰는데 10초, 20초가 있으면 누가 빠른 거죠? 10초 만에 뛴 사람이 빠른 거죠. 왜? 같은 거리를 뛸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빠른 거예요? 조금 걸리는 게 빠른 거예요? 조금 걸리는 게 빠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빠르기, 속력이라는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분수 알아요? 분수? 왜 그렇잖아. 산수를 배우면 분수를 알고 뭐 국어를 배우면 주제를 알아야 된다. 뭐 이런 표현을 쓰죠. 자, 그럼 우리 분수 좀 해볼게요. 자, 수학 시간으로 빙의.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자, 원장님으로 살짝 빙의해 볼게요. 자, 그러면 자, 속력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분모, 분자로 나뉩니다. 맞습니까? 유찬이, 살아. 비슷했어요? 고마워요. 자, 그러면은요, 분모, 분자로 나눌 건데요. 분모가 값이 커지면은 전체적인 값은 어떻게 되죠? 작아지죠. 분자의 값이 커지면은 전체적인 값은 커지죠. 자, 빠르기를 나타낼 건데, 아까 시간. 어딨어? 아, 지웠어? 시간이 오래 걸리면 빠른 거예요? 느린 거예요? 느린 거죠. 그래서 시간이라는 거는 분모로 가세요.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면 속력이 느린 거니까, 작은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사람이 뛸 거예요. 지금부터 30초를 재고 뜁니다. 시작! 해서 똑깍 30초 동안 뜁니다. 30초 동안 뛰었더니 얘는 500m를 뛰었어요. 얘는 100m를 뛰었어요. 누가 빠른 거죠? 500m 뛴 사람이 빠른 거죠. 그치? 자, 그러면 거리. 자, 위치의 변화를 보통 거리라는 표현을 하죠. 거리가 더 먼 사람이 빠른 거죠, 이때는. 그래서 거리는 분자로 옵시다. 이렇게. 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거속시 그래서 이걸 외우는데 그러지 마시고 왜 빠르기라는 속력이 시간분의 거리가 되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앞으로 배우는 모든 물리는요, 분모, 분자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분모 값이 커지면 무조건 내가 원하는 값은 작아지게, 분자 값이 커지면 그 결과값은 커지게 매칭만 시켜주시면 돼요. 그러면 모든 물리는 다 풀려요. 지금부터는. 고교과정 아니면 대학과정까지 가셔도 한 이 룰은 꼭 지켜집니다. 세상의 모든 물리 법칙은요, 분모, 분자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분모가 커지면 결과는 작게, 분자가 커지면 결과는 크게 들어갑니다. 괜찮겠죠? 그렇게 어려울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같은 거리를 이동할 때는 누가? 시간이 짧게 걸린 놈이 빠르다.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할 때는 멀리 간 놈이 빠르다 라는 표현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다중성방장치라고 되어 있는데 다중성방장치는요, 별건 없고요. 사진을 찍을 거야. 빵 사진을 찍어갖고 한 사진 안에 그냥 계속 누적해서 사진을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 뿐인데요. 자, 1초 간격으로 사진을 찍을게요. 제가 이쪽으로 뛰어간다고 가정하고, 자, 첫 번째 빵 찍었는데 여기서 찍혔어요. 1초 후에 여기서 찍혔어요. 다시 1초 후에 여기서 찍혔어요. 이 경우하고, 자, 첫 번째 처음에 빵 찍어서 여기서 찍혔어요. 1초 시간이 지났어요. 여기가 아니라 이쯤 와서 빵 찍혔어요. 다음 1초는 저기 가서 찍혔어요. 그럼 누가 더 빠른 거죠? 다중성관장치를 찍었을 때 사진을 찍고 다음 사진을 찍었을 때 물체가 많이 움직인 것처럼 보이는 게 더 빠른 거죠. 다중성광장치는요, 사진을 찍는 시간 간격이 일정한 거예요. 그럼 같은 시간 동안 다중성광장치에서 거리가 멀게 나오는 게 더 빠른 거다. 즉, 두 가지 다중성광장치 사진이 있는데 같이 1초 간격으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자, A라는 경우는 여기서 사진이 한번 찍히고 여기서 찍히고 여기서 찍혔어요. B라는 애는
여기서 처음에 똑같이 찍혔는데 다음 1초엔 여기, 다음 1초엔 여기서 찍혔어요. 그럼 누가 더 빠른 거죠? B가 더 빠른 거죠. 이렇게 되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속력은 거기 보시면 일정한 시간 동안 물체 이동한 거리 갖고 단위 거기 속력 나와 있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물리에서는요. 별말 없으면요. 거리는요. 우리 미터 단위 써요. 그냥 국제적인 약속이에요. 약속했으면 지켜야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시간은 별일 없으면 뭘 쓰냐? 초 단위를 써요. 세컨드.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단위가 세크분의 미터 이렇게 되죠?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공부는 있어 보여야 된다고. 단위가 뭐예요? 세크분의 미터야. 이렇게 하면 지금 읍수업이잖아. 그치? 그쵸? 자, 잘 보세요.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씁니다. 있어 보이잖아. 이렇게 쓰니까. 단위가 어떻게 돼요? 미터 퍼 세크요. 이게 낫지. 세크분의 미터요. 이거 좀 읍수업이잖아. 그쵸? 그래서 단위는 미터 퍼 세크가 국제 단위고요. 아니면은 보통 우리는 뭘 많이 쓰냐? 킬로미터 퍼 아워. 시간당 몇 킬로미터니? 여러분들 자동차 엄마나 아빠가 운전하는 차 타고 오시면은 계기판에 써 있는 숫자 그거는 킬로미터 퍼 아워죠. 그래서 아버지가 엄마가 여기까지 다 오시는데 뭐 30km per hour로 온다. 그러면 이제 천천히 오신 거고요. 우리 아빠 운전 능력이 뛰어나셔서 여기서 여기까지 150km로 오셨다. 큰일 나겠죠. 그러면은 그쵸? 응. 킬로미터 per sec로 써도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는 자동차 운전할 때는 미터 단위보다 킬로미터가 좀 더 익숙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 단위로 보는 게 좀 더 익숙하죠. 1시간당 몇 킬로미터씩 간다라는 뜻이니까. 100km per hour면 1시간에 몇 킬로 간다는 소리죠? 100km 간다는 소리가 돼요. 자, 그 다음에 평균 속력, 물체의 속력이 일정하지 않을 때 물체가 이동한 전체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A라는 지점에서 자동차가 붕 하고 출발했어요. 그래서 B라는 위치까지 왔어요. 근데 자동차가 중간에 좀 빨리 갈 때도 있었고 좀 느리게 갈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거리가 킬로미터로 할게요. 5km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1시간 걸렸어요. 뭐야 이거 자동차 맞아요? 이렇게 되면 1시간 동안 5km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분당을 못 벗어나겠네요. 이렇게 되면 1시간 동안.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면 되죠? 평균 속력. 왜? 순간 속력은 모르겠어요. 좀 빨리 갈 때도 있고 느리게 갈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평균 속력을 전체 시간으로 나눠주세요. 1시간이죠? 간 거리 그 시간 동안 5km죠? 그럼 평균 속력은 5km per hour 이렇게 써주시면 그만이에요. 별거 없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등속 운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등속 운동 등 그냥 같다라는 뜻이에요. 등가라는 거 같다라는 거거든요. 등속 운동이면 뭘까요? 그 물체가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물체가 움직이는 동안 한결같이 속력이 어땠다? 일정하게 갔다. 속력이 일정하게 가면은요 어떤 사태가 벌어지느냐? 그 물체를요 다중성광 장치로 촬영을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있던 물체가 다음 1초 동안 1초 후에 여기 한 칸, 두 칸, 세 칸, 한 칸, 두 칸, 세 칸, 다음 1초 후엔 여기, 다음 1초 후엔 여기, 다음 1초 후엔 여기 이렇게 관찰이 돼요. 그러면 항상 같은 시간 동안 항상 같은 거리를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뭘 뜻하는 거죠? 평균 속력하고 순간 속력이 항상 일정한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등속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등속 운동이 되면 좋은 게 뭘까요? 예측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 볼게요. 용돈 한 달에 용돈이 이 친구가 뭐 좀 써요. 그래서 한 달에 용돈 한 10만 원씩 받는다고 칠게요. 많이 받는 건가 그 정도면? 초등학생 한 달에 10만 원이면 괜찮지 않아요? 에이 요즘 같은 세상에 뭐 친구도 좀 만나서 커피도 좀 사 마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친구 만나서 이렇게 선물도 좀 이렇게 한 번씩 해줘야 되고 그쵸? 또 아는 친구가 생일이라는데 또 이렇게 명품 백 하나 정도 이렇게 선물해 줄 수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그 정도 능력은 돼야죠. 그쵸? 자, 그래서 한 달에 10만 원씩 용돈을 받는다고 칠게요. 매달 10만 원 똑같이 받아요. 자, 그런데 알아서 잘 챙겨가. 자, 그러면요. 한 달에 10만 원씩 용돈을 받는데 내가 50만 원이 필요해. 그럼 몇 달 모으면 되죠? 5달 모으면 되겠죠? 얘 계산이 딱 떨어져요.
자, 그러면 아니면 내가 6달 모으면 얼마가 모일 거다라는 거, 60만 원이 모일 거다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어요. 즉, 항상 일정하게 들어오면 좋은 점은요, 뭔가 규칙성이 있다 보니까 예측이 가능해요. 그런데 용돈을 받는데 엄마 아빠 기분 좋을 때 받아요. 기분 나쁘면 오히려 뺏겨요. 자, 이러면 자, 5달 후에 이 친구가 얼마를 모을 수 있을까요? 정답 모르죠. 이렇게 되면은. 그쵸? 그래서 등속도가 되면 등속 운동이 되면 좋은 게 예측이 가능해요. 응. 응. 아, 그건 등속이죠. 그렇게 되면. 자, 그러면은 1번 등속 운동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한 운동 됐죠? 그래서 다중 성광 사진에서 물체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다. 뭐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 이동 거리가 비례하여 증가한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등속인데 1초 동안 이만큼 갈 거예요. 그러면 내가 2초 동안 얼마큼 갈 거니? 라고 생각해보면 2초 동안은 당연히 거리의 2배인 여기까지 가 있겠거니 1초 만에 여기까지 왔으면은 2초 만에는 여기까지 오겠죠. 예상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소리가 시간에 따라 이동 거리가 비례하여 증가한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프 그려볼게요. 자, 그래프. 여러분들 혹시 그래프 배우나요? 수학 시간에? 자, 그래프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는 게 이런 그래프예요. 보통 여기를 뭐라고 부르죠? 여기를 X축. 여기를 Y축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이거 왜 X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세요? 맞아요. 값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냥 모르는 놈 하나. 얘는 왜 Y냐고요? X하고 같지는 않은데 다른 누군가가 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Y라고 부르는 것 뿐이에요. 진짜 그래서 X, Y 뿐이에요. 그럼 X, Y라고 안 하고 다른 이름 붙여도 되냐고요? 돼요. 여기다 K, Z 해도 돼요. 상관은 없어요. 다만 그런 거 있죠. 자, 이거를 분필 지우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나는 이걸 분필 지우개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나는 얘를 뭐라고 부를까요? 싫어. 김밥이라고 부를래요. 얘를 지금부터. 자, 그러면 김밥 갖고 와. 그러면은 이거 갖고 오면 되는 거죠. 괜찮아요. 그렇게 살아도. 다만 좀 그쵸? 남들이 보면은 쟤는 왜 저럴까? 그런 생각을 하겠죠. 즉 그냥 X, Y라고 쓴 것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선 하나 긋게요. 여러분들 혹시 기울기라는 거 배웠어요? 기울기. 자, 자신은 여기서 수학 다니면서 기울기라는 걸 아직 못 배웠다. 다행이네요. 기울기 다들 아시네요. 아닌가? 속으로 그러나? 기울기 들어본 것 같은데. 뭐지? 물어보면 안 되는데. 눈 깔아야겠다. 그 눈 이렇게 딱 미치고 있죠. 자, 기울기가 뭘까요? 이러고 물어볼 자세 취하면 어떻게 돼요? 눈 내리고. 그쵸? 뭔가 하는 척, 바쁘게 하는 척 해야죠. 그래서 누구야? 그럼, 네? 이러면서 대답하시면 돼요. 그쵸? 자, 기울기. 기울기는 혹시 기울기의 정의가? 저 눈 깔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기울기의 정의는? 괜찮아, 그냥 얘기해. 괜찮아, 진짜 어렵게 얘기 안 해도 돼. 내가 알아서 걸러줄게. 패스. 자, 괜찮아. 기울기의 정의는? 네? 그렇지. 질문 다시 할게요. 기울기의 정의는? 기울기의 정의는요. X축의 증가분의 Y의 증가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들. 아니면은 델타 X분의 델타 Y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델타라는 거는 그냥 변화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울기는 어떻게 정의 내리냐면 두 점을 잡아서요. X가 이만큼 증가하는 동안 델타 X, Y가 요만큼 증가합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에요. 이렇게 정의 내리죠. 자, 지금부터 이름을 붙여봅시다. 자, X 그대의 이름을 지금부터 시간이라고 명하니라. 자, Y의 이름을 지금부터 위치라고 여러분들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거리라고 명하노라. 거리라고 명합니다. 자, 그러면 기울기의 정의가 바뀌나요?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건 아니죠. 그럼 기울기는 어떻게 바뀌면 되죠? 여기서는 기울기가 뭐 X가 누구죠? 시간이 변하는 동안에 Y 뭐가 변하는 거죠? 거리가 변하는 거네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쵸?
시간, 그렇지. 속력이네요. 아, 이때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속력이 되네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순간 기울기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순간 속도가 되는 거고요. 두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하면은 이 두 점 사이의 평균 기울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순간 기울기하고 평균 기울기가 똑같죠. 얘네 같은 경우는. 그럼 얘는 등속 그래프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등속 그래프가 돼요. 시간 위치 그래프는. 자, 그러면 그 옆에 속력이라고 나왔네요. 자, 다시 그래프 XY. 머리 아프다. 이 수업한 이후로 최대 머리가 아픈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쵸? 문자가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자, XY라고 주고요. 이번에는 어떤 값이 일정하게 이렇게 갑니다.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X가 얼마가 돼 있던 Y 값은 항상 어떻다? 같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이름하여 이름을 붙여봅시다. 그대 X의 이름은 이번엔 역시 시간. 자, Y의 이름에다 속력이라고 바꿔볼게요. 얘를 뭘 뜻할까요? 항상 시간이 얼마이던 간에 속력이 항상 어떻다? 같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나온 것처럼 자, 그러면 이번에 넓이 한번 구해볼게요. 자, 요 사각형 넓이. 여러분들 사각형 넓이 구할 줄 아세요? 왜? 아는 거 나왔나 봐. 이제 갑자기 즐거워지네요. 표정들이. 사각형의 정의는? 그쵸. 한결같아서 좋아요. 사각형의 정의는? 아니, 그게 아니라 사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요? 그렇지. 가로 곱하기 세로. 그쵸? 괜찮아. 모를 수도 있어. 그쵸? 어디 초 출신이시죠? 네. 응? 어디 초등학교? 전학 갔어요? 그렇죠. 초등학교 나온 거 맞죠? 그래요. 그랬어요? 유치원 때 벌써, 유치원 때 이런 것도 알았어요? 난 몰랐는데. 자, 그러면은요. 사각형의 넓이는 x 곱하기 y인데 여기서는 x가 누구죠? 시간. y가 누구예요? 속력이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다시 쓸게요. 한 번에 안 들어오면 시간에다가 곱하기 속력은 시간이 변하는 거분에 뭐가 변하는 거죠? 거리죠. 그럼 시간 나눠지네요. 이렇게 되면은 남는 건 뭐죠? 거리가 되네요. 그러면 요 넓이는 여기서 요 시간부터 요 시간까지 물체가 이동한 거리가 되는구나. 넓이를 구하면. 그리고 이 그래프는 등속 그래프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시면은 괜찮죠? 여러분들 이거 별거 없어요. 생각보다. 그런데 고등학교 가면은 물리 시간에 제일 먼저 이거부터 배우거든요. 그럼 이거 딱 배우면요. 처음에는 뭐 쉽네 물리 뭐 까짓거 그렇게 나가거든요. 그리고 한 50분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러니까 수업 1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이때부터는 별건 아닌데 한 반에 30명이면 그 중에서 15명이 자고 있어요. 일단은. 그쵸? 이 물리라는 중압감은요. 와, 자장가 수준이에요. 거의. 그치? 그 다음에 요거 배우고 나서 문제 풀자 그러면 요때까지 괜찮은데 문제 풀면서 배운 거는 왜 다르지?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역시 물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봐. 그쵸? 그러면서 물리는 포기하라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서 뭐 그런 얘기 많이 하겠죠. 그러면서 물리 선생님 이상한 별명으로 부르기 시작하겠죠. 뭐 재물포, 쟤 때문에 물리 포기했다는 둥, 물망초, 물리를 망치는 초능력자라는 둥, 그치? 여러분들 잘 생각해요. 수학 선생님은 그런 별명이 없어요. 그죠? 다른 선생님들은 그런 별명이 별로 없는데 물리 선생님들은 별명이 되게 많어. 나 고등학교 때 물리 선생님은 우리 반 애들이 재물포라고 불렀어. 재물포. 야, 재물포가 뭐야? 쟤 때문에 물리 포기했다. 그렇고 딱 듣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자, 그 다음에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에서 기울기가 속력이잖아요. 그러면 요거 하고요. 이렇게 돼 있는 거 1번 그래프하고 2번 그래프 중에서 누가 더 속력이 큰 거죠? 이렇게 되면은 1번이 더 속력이 큰 거죠. 왜?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이 간 거죠. 이렇게 되면은. 아니면 같은 거리를 가는데 더 짧게 걸리고 오래 걸린 거. 이렇게 봐도 상관없어요. 네, 좋습니다. 넘어가죠. 여러분들 드디어 첫 페이지가 끝났어요. 축하드려요.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할만합니다. 뭐 속으로 그러죠. 뭐 물리 할만하네. 그치?
여기 혹시 물리 전공하고 싶으신 분 없어요? 물리 전공하고 싶으신 분? 괜찮아요. 저도 물리 전공자예요. 별로야? 왜냐면 재밌는데. 과학상 가면 재밌어요. 아니에요. 대학교에서 자기 전공으로. 고등학교 때 말고. 물리 재밌어요. 가면은 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좀 많아서 그렇지. 특히 이게 물리 전공하는 이런 나도 물리 전공자지만 제정신이냐 그게 그치? 재밌는 거 많은데 왜 굳이 물리를 하는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요. 102페이지. 근데 물리 나중에 혹시 전공하실 분들 해보세요. 재밌어요. 생각보다는. 생각보다는 재밌어요. 아니면 자, 선택하세요. 자, 수학을 전공할래요? 수학과, 물리과 둘 중에 뭐 할래? 수학? 진짜? 뭐 할래요? 아니야, 둘 중에 하나 해야 돼. 한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뭐 하고 싶어? 차라리. 어.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 수학, 물리 둘 중에 수학. 안 돼. 수학, 물리 둘 중에 하나만요.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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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화이팅! 오늘 숙제 안 해서 하지 마. 알지? 인트를 이따가 내가 문제 잔뜩 줄 거야. 그거 다 풀어, 이씨. 자, 그 다음에요. 자, 그러면 102페이지. 자유낙하 운동. 쌤, 자유낙하가 뭐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낙하가 뭐예요? 그렇지, 떨어지는 거. 그래요, 떨어지는 걸 낙하라 그래요. 그럼 자유는 뭐예요? 자유. 마음대로 떨어지는 거? 맞아요. 자유낙하는요, 자유낙하의 정의는 여러분들이 좀 놓치는데, 물체가 있어요. 자, 물체가 있을 때, 물체는 지구의 힘을 받죠. 중력이라는 힘을 받아요. 오로지 중력이라는 힘만 받아서 떨어지는 거를 자유낙하라고 해요. 자, 그러면 실제로 자유낙하가 되냐? 여러분들 물체를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실제로는 중력만 받는 게 아니죠. 떨어지면서 공기의 저항을 받기 시작하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떨어지는 거는 자유낙하는 아니에요. 공기 저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때 공기 저항이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를 우리는 중력만 받을 때를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거기 보시면은 써있네요. 거기에 여러분들 거 보세요. 제가 예측한 거 다 써있잖아요. 거기 써있죠?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역시 저보다 한 발 늦네요. 얘네가. 그렇죠?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정지해 있던 물체가 뭐만 받아서 중력만 받아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합니다. 라고요. 자, 자유낙하.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상상해 보세요. 뭐가 떨어져요? 더 이상 상상하지 말자. 슬프다. 자, 그러면은요. 자유낙하를 하는데 그럼 속력이 점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점 빨라지죠. 그럼 다중성광장치를 찍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여기 있던 물체가 여기쯤 있고 그 다음엔 여기쯤 있고 그 다음엔 여기쯤 있겠죠. 같은 시간 동안 간 거리가 점점 어떻게 돼요? 늘어나겠죠. 그러면 등속 운동은 아니네요. 이렇게 되면은. 속력이 점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우리는 가속 운동이라는 표현을 써요. 속력이 더해진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을 가속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보시면 1. 속력 변화. 지구의 지표면 근처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속력은 자, 거기 밑줄 쳐볼까요? 1초에 9.8m/s씩 증가합니다. 라고요. 그러면 1초, 자, 떨어뜨려서 1초 후에 9.8m/s 또 다시 1초가 지나면 거기에 다시 9.8m/s가 더해지겠죠. 그러면 얼마요? 19.6m/s가 되겠죠. 한 번 더 하는 건 하지 말자. 너무 어렵다. 그렇게 해서 점점점 증가하면 되겠죠. 됐어요, 계산? 안 해봤어요? 자, 그럼 0에서 얼마? 19.6이 아니죠, 여기가. 자, 1초 후에 여기가 얼마죠? 얘가 아래쪽으로 9.8m/s. 그럼 여기는 아래쪽으로 얼마? 19.6m/s. 아래쪽으로 29.4m/s. 이런 식으로 점점점 증가한대요. 구몬 좀 하셨나봐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런 거, 구몬 비스무리한 거, 뭐 그런 거 많잖아. 구몬, 빨간 펜, 또 뭐 있냐? 눈높이, 이제 그런 거 있잖아. 인간이 하기 참 그런 거. 이야, 조그만 종인데, 빽빽해. 숫자 더하기 빼기만.
그래서 내가 항상 물어봐. 나중에 친구들 중에 구몬 구몬 한 적 있냐고 물어봐. 그런 거 한 적이. 그래서 꼭 물어봐. 너 다 했니? 그랬을 때 아니 그걸 다 어떻게 다 해? 인간적이에요. 그쵸? 맞아 맞아. 별놈 다 했더만. 내가 들어본 얘기는 선생님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가운데를 찢으면 돼요. 왜 가운데야? 그랬더니 구몬 선생님들이 앞하고 뒤만 확인해요. 가운데 잘 확인 안 한대.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뜯어낸대. 그래서 뜯어내는 놈, 또 어떤 놈은 엄마한테 뒤지게 혼날 뻔했대요. 왜? 그랬더니 숙제하기 싫어갖고 그걸 찢어갖고 경계에다 버렸대요. 근데 엄마가 다가오길래 물을 내렸대요. 근데 어머, 위에 몇 개가 안 내려갔어요. 떠 있어요. 엄마가 그걸 보고 광분하셔가지고 난리 났었대요. 아니면 그걸 다 했다. 야, 둘 중에 하나죠. 진짜 독한 놈이에요. 그쵸? 그거 다 하기 쉽지 않아요, 그거. 아니면 엄마가 되게 무섭거나. 그쵸? 응. 왜? 엄마가 무서웠어? 자, 그 다음에 저는요, 제 스타일상은 그거 시키면 안 해요. 해? 안 해? 해? 안 해? 그럼 우리 어머니는 세 번째 물어봐요. 해? 안 해? 하지 마. 우리 집은 그래. 취하기 싫던데 어떡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풀이에요. 우리 예한이 봐. 밥 먹을 때도 자기 먹고 싶을 때 먹으면 돼요. 식탁에서 안 먹어요. 우린 거실에서 먹어요. 저희 거실에서 저기 텔레비 좀 틀어주고 유튜브 좀 땡겨줘야 이제 밥이 넘어가죠. 왜요, 왜? 부러워. 유튜브, 우리 애는 거실에서 유튜브 잘만 보던데? 그 텔레비로 해가지고. 맨날 보는 게, 뭐지? 흔한 남매 많이 봐봐죠. 흔한 남매. 한동안은 그 캐리와 장난감 친구를 많이 보더니, 그 있잖아. 안녕하세요, 캐리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거. 그거 많이 보더니 요즘엔 안 봐. 그 다음에 그거 보고. 그 다음 또 뭐 보더라? 전에는 뭐 브래드 이발소인가 그것도 좀 보더니 요즘 안 보더만. 요즘엔 뭐 자꾸 만들게 하는 거 자꾸 봐. 그 단점이 있어. 그 만들기 꼭 해봐야 돼. 그럼 우리 집이 뭐가 돼? 그치? 그 다음에 요즘에 그거 있잖아. 그 누르는 거. 뽁뽁뽁 누르는 거. 하빈인가? 그거 우리 집에 다 있더라.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그래도 속력은 1초에 9.8m/s씩 증가합니다. 얼마씩? 9.8m/s씩. 고교 과정에서는 이걸 그냥 10m/s라고 계산해요. 계산하기 편하라고. 하지만 중등 과정에서는 그냥 9.8을 곱하기 몇을 하는 것도 능력이다라고 해가지고 산수 실력 본다 그래갖고 9.8로 계산시켜요. 중학교 때는. 계산기 따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안 줘요. 대학교 가면 계산기 써요. 여러분들 저도 못 느꼈는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계산기를 안 쓰니까 못 느꼈거든요. 대학교 가서 계산기를 한번 써버렸다니까 야 이게 1 더하기 1도 계산을 하기가 싫어.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돼. 1 더하기 1이 2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더라고요.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이제는 계산기 없으면 못 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되어 있는데 속도 변화량이 아까 9.8m/s였죠. 그래서 그걸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해서 그냥 9.8 그냥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이동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점점점 늘어나겠죠. 이동거리는 당연하게. 자, 자유낙하 운동하는 그래프는 어떻게 되느냐? 자, 시간, 속도, 속력 그래프를 그릴게요. 시간, 속력. 자, 여러분들 여기서요. 이거 하나만 이제 하시면 되는데 딴 거는 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1초에 얼마씩 계속 늘어나죠? 9.8m/s씩 계속 늘어나죠. 그러면은 1초일 때 0초, 1초, 2초, 3초. 그럼 0초일 때 0이고요. 1초일 때 얼마? 9.8. 2초일 때 얼마죠? 컨닝 좀 할까? 19.6. 3초일 때 얼마죠? 컨닝 할까? 24.9요. 29.4 컨닝해서 틀렸어요. 뭐 그런 애들 있죠. 컨닝했는데 꼭 틀려요. 그쵸? 옆에 있는 애가 답 제대로 썼는데 그 주위 애들 답이 다 이상해요. 그쵸? 뭐 답이 예를 들어서 뭐 훈민정음 이런 거 써놨는데 옆에 있는 애는 한민정음 써있던가. 그쵸? 컨닝을 잘못한 거야. 옆으로 갈수록 점점 이상해지죠, 이제. 얘들아요. 컨닝 좀 해봤나 봐요, 들. 요즘엔 시험 보나? 초등학교는 시험 봐요? 수행평가 이런 거 보나? 보긴 봐요.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은 안 보죠. 수행평가? 누가 그러더라. 차라리 시험 보는 게 나아요. 그러더라고. 왜? 그랬더니 수행평가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한마디 해줬지. 포기해라. 그럼 편하다. 그랬더니 안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안 그래도 안 해요.
얘는 커서 뭐가 될까요? 벌써부터. 일반고가 어? 일반고가 그래요? 근데 딱딱 놓쳐도 되는데 제 생각인데 그랬다간요 집에서 너를 딱 어떻게 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은요 시간 속력 그래프를 그려보면 1초당 9.8m/s씩 증가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요. 자유낙하 그래프는요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존재를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기울기가 1초 동안 여기 얼마씩 9.8 1초 동안 이렇게 되죠. 기울기 값이. 그래서 기울기 값이 얼마가 나와요? 9.8이 나와요. 기울기 값이. 자유낙하는요. 자, 그 다음에 2번 질량에 따른 물체의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질량이 1kg짜리가 있고요. 여기 10kg짜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길 때는요. 그만큼 질량이 큰 애가 지구가 저 잡아당기죠. 그만큼.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이 더 커져요. 그래서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을 뭐 F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 몇 F? 여기 10F. 10배 커져요. 질량이 크면 그만큼 커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있잖아. 아침마다 왜 그 아니면 오후에 그 있잖아. 그 네모내가지고 위에 올라가면 숫자 나오는 애들. 그쵸? 그 있잖아요. 올라갈 때마다 보통은 희망보다는 실망감을 좀 더 많이 안겨주죠. 걔는 주로. 내지는 분명히 노력을 했는데 예측했던 것보다 좀 많아. 숫자가 항상 보면은. 제일 신기한 건 그거예요. 주말에 저는 수업이 많다 보니까 일부러 너무 피곤하니까 밥을 안 먹거든요. 그냥 굶고 수업을 해요. 그게 더 잔졸려가지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20 몇 시간 굶었어. 분명히 집에 가면 느낌상 거기 올라가면은 한 5kg 정도 빠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올라가는데 왜 숫자가 똑같지? 신기하지 않아요? 희한해. 그럼 밥을 먹잖아. 그럼 그거는 또 보상이 돼서 올라가. 아하.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는 요령으로 이제 화장실도 갔다 오고, 그쵸? 그 다음에 무거운 거 다 빼고, 그러고 올라가도 별 차이는 없어. 희한해요. 저는 항상 실망감을 안겨줍니다, 저한테. 어렸을 때는 그걸 못 느꼈거든요. 어렸을 때는 좀 마른 축에 껴가지고, 맨날 어머니가 살쪄라, 살찌는 거 보고 싶다, 맨날 이러셨거든? 그러다가 군대 갔다 와서 15kg가 쪘어요, 이제. 한 두 달 만에. 한 달 반인가? 두 달 만에 15kg가 찌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 아세요? 점프를 뛰는데 좀 어렸을 때 이렇게 딱 뛰면 이렇게 딱 올라갔다 내려오는 느낌이 나잖아요. 15kg가 치잖아요. 분명히 뛰었는데 안 올라가요. 그다음에 계단을 올라가잖아요. 와, 이 계단에 올라갈 때마다 이 중력이 느껴지는데 이야, 힘들어요. 그쵸? 그런데 그것도 잠깐 한 그렇게 몇 개월을 지냈더니 몸이 적응을 합디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 몸 같아요.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질량이 분명히 다르면 힘도 다르죠.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은 다른데 문제는 질량이 달라도 낙하시킬 때 가속도는 둘이 어떻다? 같다예요. 질량의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왼쪽 그림 보시면은 쇠구슬하고 깃털이 있을 때 자, 단서 조항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뭐가 없을 때라고 써 있죠? 공기 저항이 없을 때. 그럼 거기 밑에다가 이렇게 써줄까요? 자유낙하할 때라고. 그러면 이거는 자유낙하할 때만 성립하는 거예요. 자유낙하할 때는 질량이 크던 작던 가속도는 어떻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영어에서 보면 그러죠. 영어에서 보면 공공지능 영어에서 보면 여자 주인공이 떨어졌어요. 낙하산 없이 떨어졌어요. 자, 남자 주인공이 낙하산 하나 들마 매죠. 그래서 뛰어내립니다. 말도 안 돼, 그치? 응. 어떻게 떨어졌으면 안녕 그래야지, 그치? 근데 나만 살고 봐야지 일단은. 그럼 떨어져요. 그러면 공기 저항이 없다면 가속도가 둘이 똑같으니까 여자 주인공이 먼저 떨어졌죠? 그럼 바닥에 여자 주인공이 먼저 닿아야 돼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자 주인공은 거기서 헤쳐나가요, 또. 가서 잡아요. 그러면서 또 실랑이를 벌이죠. 낙하산을 주면서 네가 가라. 아니다, 여자친구는 네가 가라. 여자 주인공은 또 네가 가라. 아니다, 우리 같이 살자. 그러면서 말도 안 돼요. 그쵸? 원래 한 명 버티는 분이에요. 그쵸? 여자 주인공이 무슨 되게 날씬한가 봐. 그쵸? 그러지 않고서야. 둘 다 죽어요, 그러면. 자, 그럼 어쨌거나. 가속도는 둘이 어떻다? 같다. 단, 공기 저항이 없을 때는. 근데 실제로는 오른쪽 보세요. 어떻게 돼 있죠? 공기 저항이 있을 때라고 돼 있죠? 실제로는 공기 저항이 있으니까 자유낙하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남자 주인공이 딱 뛰어낼 때 어쩌죠? 이러고 축 뛰어내죠. 그럼 되게 빨리 떨어지죠. 그러면서 갑자기 픽 피면 어떻게 되죠? 휙 하고 다시 또 올라가죠. 그건 뭐 때문에 그래요? 공기 저항 때문에 그래요. 공기 저항이 있으면 자유낙하가 아니에요. 아, 실제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카이다이빙 하는 거 보면요. 영화에서 보면 쭉 멋있게 쭉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 밑에서 촬영한 사진 본 적 있어요? 비행기로 그냥 휘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밑에서 보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 탁 펼치면 위로 쭉 올라가는 거 같죠? 아니에요. 떨어지는 거예요. 덜 떨어지는 거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남들보다 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 이게 이렇게 가는데 얘가 피면은 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같이 떨어지는데 얘가 덜 떨어져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얘가 덜 떨어져 보이는 것 뿐이에요. 알았죠? 진짜 얘가 덜 떨어졌어.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공기 저항이 있을 때는 뭐가 거기 보시면 깃털이 더 나중에 떨어지죠. 왜? 공기 저항이 그만큼 많이 받으니까. 공기 저항은 면적이 넓을수록 많이 받아요. 하지만 공기 저항이 없는 자유낙하에서는 둘이 어떻게 돼야 된다? 같이 떨어진다. 왜? 가속도의 크기 9.8m/s가 어때야 되니까? 같아야 되니까. 네, 질량엔 관계가 없어요. 질량이 크든지 작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럼 왜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힘을 배울 때 그때 말씀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중력이 큰 만큼 그만큼 질량이 커서 덜 가속돼서, 그러니까 속도가, 그러니까 가속도는 둘이 똑같아요. 나중에 F는 MA 물리법칙 배우면 나중에 나와요. 자, 그 다음에요. 거기 보시면은 등속 운동과 자유낙하 운동. 자, 등속 운동은 어때요? 왼쪽에서 보는 것처럼 속력이 일정해야 되겠죠? 근데 가속 운동은 어때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죠. 그것만 차이 있을 뿐이에요. 그때 면적이 의미하는 거는 이동거리인 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더. 얘는요. 1초 동안은 요만큼 간 거예요. 다음 1초 동안은 요만큼 간 거예요. 다음 1초 동안은 요만큼 간 거니까 이동거리가 점점점 늘어나죠. 그런데 등속이면 어떻게 되죠? 시간, 속력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즉, 이 매 같은 시간 잘라보면 넓이가 어떻죠? 같죠.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를 이동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면적이 의미한 건 거리니까.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조금 빠르게 끝내긴 했는데 여러분들 먼저 문제를 풀려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한번 풀어보시냐면 111까지, 111까지. 그래서 숙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주에 저랑 이거를 한번 질문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한다 그런 문제를 좀 같이 풀 거고요.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여러분들은 똑똑하고 거기까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